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 오늘 완전히 한번 바꿔보시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돈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새로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좀 냉정할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9%.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99%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와, 그럼 우리 대부분은 그냥 실망만 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좀 무서운 얘기죠. 아니, 그럼 대체 진짜 목표를 뭘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뭔가 잘못된 목표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현명하고 건강한 목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새로운 목표를 찾으러 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심리적인 함정부터 한번 파헤쳐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이 반사실적 사고라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가진 아주 끈질긴 습관 같은 건데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때 그 주식 샀어야 했는데 이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딱 묶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끝도 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요? 그때 거기만 투자 안 했어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자책감 있잖아요. 이게 사실 돈을 잃은 그 자체보다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하면서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감정에 빠지다 보면 절망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요, 이 절망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무망이라는 건데요. 이 둘은 달라요. 절망은 희망이 한번 꺾인 거라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망은요? 아예 새로운 희망을 꿈꿀 힘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냥 안 좋은 일만 피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좋은 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어쩌면 이게 더 깊은 공허함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과 돈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아이디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둘의 순서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행복은 고난을 이겨내는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와,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돈을 벌고 재정적 안정을 찾아가는 그 힘들고 긴 과정을 버텨내려면 우리한테 행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행복이 연료고 에너지원인 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인생의 경기력 향상제 같은 거죠.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이겨내려고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힘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가 지쳐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에 도전할 용기도 주고요. 일종의 정신적인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을 이 스트레스 덩어리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는요, 그냥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는 불안 감소제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돈에 우리 가족 여름 휴가 자금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돈은 행복 촉진제로 변신합니다. 돈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감정이 있어요. 바로
부러움입니다. 보통 질투랑 헷갈리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투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뺏고 싶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파괴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부러움은 그게 아니에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이건 성장을 향한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와, 부럽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없죠. 이걸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루틴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운은 얻어 걸리는 거다. 그리고 얻어 걸리려면 그 확률을 높여야 한다.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말 아닌가요? 맞아요. 운은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확률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 확률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을 높이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루틴입니다. 근데 루틴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걸 잊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이라는 기회와 마주칠 횟수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 본인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강연을 하러 가시면 강연료의 10%로 무조건 그 회사 주식을 사셨대요. 아주 단순한 루틴이죠. 이걸 무려 15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의 무서운 힘이죠. 자, 그럼 이런 루틴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은 아자,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의욕이 막 넘칠 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루틴을 시작하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좌절하고 기분이 최악일 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 강력한 에너지는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심리적인 팁들 그리고 행동 습관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큰 그림의 돈에 대한 철학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돈을 나쁜 스트레스에서 좋은 스트레스로 바꾸는 것. 그냥 막연한 불안감, 방향 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느끼는 건강한 압박감, 그 좋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에 대한 지혜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은 결국 내 생각의 틀을 계속해서 깨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건 무조건 맞아. 이런 확신이 강하게 들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 비유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은 시어머니와 같다. 재밌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한 몸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잘 지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존중하고 또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대상. 딱 그런 관계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돈을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돈에 어떤 멋진 이름을 붙여주시겠어요?